안녕하십니까. 하남TV가 지역 방송 문화 발전을 위해 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남TV는 하남시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나 이슈가 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쌍방간의 의견을 개진하고자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로 하남이 태생하게 된 배경을 하남문화원 유병기 원장님으로부터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남문화원 유병기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신 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하남을 가장 잘 알려고 하면 그 하남의 역사를 좀 알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요. 하남이 이제 어떻게 태생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하남TV 이 개국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하남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거를 말씀하셨는데요. 우선 하남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남은 미사 강변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그곳에서 구석기 시대 유물들이 나왔습니다. 그 유물들이 나옴으로 해서 구석기 시대 오래전부터 여기가 사람이 살던 곳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미사리 선사유적지 같은 경우에는 신석기 시대부터 청동기, 철기, 백제시대의 문화 등 다양한 문화층이 발굴이 되어서 오래전부터 사람이 살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백제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삼국사기에 보면은 하남 일해성이 원조가 나라를 세웠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 하남이라는 이 지명은 오래전부터 있었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그 백제가 이제 고구려의 침공을 받습니다. 고구려의 침공을 받아서 백제가 475년에 멸망을 해서 공주로 이렇게 옮기게 되죠. 그리고 고구려가 475년부터 551년까지를 여기 우리 지역을 지배를 하다가 이제 신라가 여기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라가 점령을 하면서 여기 지명을 신주라고 하게 되죠. 신주. 그리고 신라가 이제 여기를 지배하면서 신주, 뭐 한산주, 남한산주, 한주 이렇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고려 때 왕건이가 나라를 세우면서 여기에 지명을 광주라고. 그럼 이제 광주라는 지목은 이제 그 왕건이 짓게 된 거네요. 고려 때부터 네, 이제 이 광주라는 지명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는 과정 속에서 계속 그 시대가 변천하면서 많이 이 광주가 나눠지게 되죠. 광주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 나눠지는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하면은 조선시대의 그 기록으로 보면은 지금 여기 하남, 그리고 지금 현재 광주시, 그리고 성남시, 그리고 강동구, 서울의 강동구, 그리고 송파구, 또 강남구, 의왕시, 또 이 안산시 일부, 수원시 일부가 다 이 광주였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1626년 인조 때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1626년까지 고골이라는 곳에 이 광주를 관할하는 관아가 고골에 있었던 거죠. 그랬던 것이 1626년 남한산성으로 들어갑니다. 그 남한산성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고골에 있는 관아가 폐지가 되죠. 그리고 나서 그 광주 남한산성에 있던 관아가 경안원으로 내려간 거는 1917년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 뭐 최근에 이제 옮기게 된 거네요. 예. 그래서 광주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경안이 강주의 중심이 된 거죠. 그러니까 남한산성으로 들어가기 이전까지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 그리고 조선시대까지는 우리 하남이 이 지역의 중심지였었고 관아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랬던 것이 1989년도에 이제 광주군 동북과 그리고 서부면, 중부면 일부가 합쳐져서 하남이라는 지명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남이라는 지명은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남 유래성에서 하남이라는 그 단어를 따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오늘날의 하남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하남시의 시호는 하남 유래성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하남보다는 위례라는 도시 명칭을 가졌으면 훨씬 좀 더 낫지 않았을까. 네, 그거는 저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당시에 제가 뭐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는 않았겠지만은 그 당시에 하남시보다는 위례시로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죠. 그것이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는 그런 그 지명이 될 수 있었을 테니까요. 아, 예, 좀 아쉽긴 하네요. 예, 많이 지금까지 잘 설명을 해주셔갖고 좀 많이 이해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남의 역사적 배경이 한성백제의 도읍이었다. 이게 지금 하남 위례성이라는 단어에서 하남을 따왔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하남이 한성백제의 도읍지였다는 게 이제 학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논란이 지금 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제 한성백제의 도읍이었다는 이제 근거를 좀 나름대로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그 근거를 어디서 좀 보실 수 있을까요? 삼국사기에는 어디다라고 딱 이렇게 비정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하남 위례성이라는 것만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한 것들은 이제 후학들이 이제 이 지역을 살펴보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문헌사적인 측면에서의 우리 하남을 갖다가 백제의 도읍지로 주장하는 학자가 누구였었냐 하면은 다산 정약용, 조선시대 유명한 학자시죠. 다산 정약용 선생. 그리고 그 가남 홍경모라는 분이 있어요. 이 광주의 유수였던 분이 가남 홍경모라는 분이 그 남한지라는 책에 그 한성백제의 중심 지역가 여기 고구려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일제 시대에 그 고고학 그러니까 역사학을 전문으로 했던 그 이병도 박사가 이렇게 문헌사 쪽 볼 적에 우리 하남이 한성백제의 중심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윤무병 교수라든가 천관우 또 아니면 김영국 그리고 최몽룡 서울대 교수를 했던 분, 이런 분들은 우리 하남이 한성백제의 중심지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일련의 하나의 예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지금 가밀지구에 가밀지구를 개발을 하면서 그곳에서 다수의 백제 시대의 이 고분군이 발굴이 됐습니다. 지금 발굴이 진행 중이죠. 발굴이 끝나서 이제 보고서가 작성이 돼야 되겠지만은 현재 들리는 얘기로는 4세기 중반부터 5세기까지, 그러니까 300년, 그러니까 근초고왕 때부터 뭐 이제 아신앙, 그러니까 진상, 아신앙 뭐 이런 때에 가장 그때 있던 고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밀지구에서 나오는 고분군에 대한 것들이 어느 시대이고 그 시대에 있던 고분군들의 규모로 봤을 때 중심지가 어디였는지를 보여주는 고고학적 성과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그동안 이제 하남문화원이 한성백제 도읍지라는 이제 문제가 불거지면서 이제 도미설화 등 뭐 지역 하남 지역의 역사적 배경을 밝히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이제 취임하시고 나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특히 이제 일본의 기구치성 방문이라든가 도미설화 학술대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일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성과를 좀 뭐 말씀해 주신다면 어떤 성과가 좀 있었을까요? 예. 이 도미설화도 삼국사기 백제번기 열전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설화이긴 하지만은 도미와 도미 부인에 대한 것들을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근데 이 도미설화가
지역이 어디냐에 대한 거를 우리가 학술대회를 통해서 찾아냈습니다. 그 학술대회를 2009년도에 우리 하남에서 했는데 그 당시에 학술대회를 할 적에 그 도미 부인에 대한 설화가 자기 고장이라고 주장하는 그 지역분들을 모셔다 놓고 했어요. 그 지역분들이 어디냐 하면은 뭐 송파, 또 저기 보령, 충남 보령, 그리고 네, 마산, 여기 있는 분들을 모셔다 놓고 학술대회를 했습니다. 2009년에 학술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자기네들은 도미의 고장이 아니다라는 거를 학술대회에 와서 직접 이렇게 밝히시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우리 그 도미 부인 학술대회 그 자료집이 있으니까 네, 그거를 가지고 확인을 해도 됩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도미 부인에 대한, 도미 설화에 대한 본고장은 결국은 우리 하남이라는 것을 입증해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그 일본, 규슈, 구마모토 현에 가면은 기구치성이라고 있습니다. 기구치성이 있는데 제가 원장이 되기 이전에도 하남문화원에서 그것을 방문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장이 된 이후에 2015년도에 그 서울대학교 고고학 교수였던 최몽룡 교수를 님과 함께 그 기구치성의 학술조사단을 파견을 했어요. 그곳을 돌아보고 그것에 대한 설명도 들었습니다. 그때 거기에 그 팔각 건물지가 복원이 돼 있어요. 일본 그 기구치성에 가면은 그 관계자에 의하면은 거기 팔각지는 이성산성을 본따서 만든 그런 그 이 건물지였을 것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학자가 이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지금 2017년이니까 작년이죠. 2016년 작년에 그분들을 모셔오고 와서 우리 하남에서 학술 심포지엄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이제 그 최몽룡 교수를 비롯해서 학계에 관련인 분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한일 심포지엄을 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우리 하남에 대한 이성산성을 그 기구치성과의 비교를 하면서 굉장히 그 관계항이 있다, 관계항이 깊다는 그런 내용들이 그 학술 심포지엄에서 얘기가 오고 갔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기구치성과 하남의 이성산성의 그 연관성이라는 것은 기구치성이 백제인이 축성을 했다는 거 보는 거고, 예. 그래서 이성산성이 백제 시대에 축성이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는 관점을 이제 연관성을 찾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그렇게, 거죠? 네, 물론 지금 이성산성에 대한 부분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최몽룡 교수 같은 분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성산성은 근초광 때 쌓은 왕성이었다라고 이렇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재청 내장문화재 분과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위원장을 하셨던 분이 있는데 심정보 교수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성곽 전문가인데 그분에 의하면은 백제의 초축, 그러니까 처음 쌓은 세력은 백제 시대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쌓은 거는 이제 백제 시대에 쌓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 다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뭐 역사적인 배경을 많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때 지금 이제 하남의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근데 뭐 지금 거의 한 30만, 36만까지 이제 보고 있는데 도시가 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제 하남시가 나가야 할 방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얘기하셨듯이 지금 하남시는 과거 오랫동안 그린벨트로 묶여 있다가 이제 개발로 인해서 이제 많은 팽창을 하고 있습니다. 양적 팽창을 하고 있죠. 이런 양적 팽창과 함께 갖춰야 될 건 뭐냐면 중요한 거는 질적 향상 그렇죠. 그리고 지적 향상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하남은 앞으로 그런 양적 팽창과 더불어서
질적 향상을 위해서 문화도시를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문화원장님답게 문화 융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지금 하남시가 이제 유니온 파크나 타워, 그 다음에 이제 뭐 시조도 변경을 하겠다, 명칭을. 예. 이런 게 이제 공론화를 좀 시작을 한 것 같아요. 예. 이제 하남에 이제 되게 보면은 이제 명칭들이 보면 역시 그 지역색과 관계없이 중구난방으로 좀 지어졌다라는 느낌을 저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명칭을 변경을 해야 될 곳이 많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이 유니온 타워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오래전부터 문제점과 명칭에 대한 거를 이의를 제기했던 겁니다. 수년 전부터 제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지역색과 정체성을 갖는 그런 명칭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름도 없는 출처도 분명치 않은 유니온 파크라고 명칭을 정했지 않습니까? 이런 명칭이나 또 구조물이라든가 교량 명칭이라든가 도로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지역의 특색과 역사성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해서 붙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항상 이렇게 예를 듣는 대표적인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안산시를 갖다가 좀 듣습니다. 안산시에 가면은 상록구가 있고 단원구가 있죠. 그렇죠. 네. 상록구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글쎄요. 어디서 시문의 소설 상록수를 거기에서 소설에서 거기에서 최영신이라는 사람의 이 거기에서 야학을 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상록구를 따온 거고, 단원구는 단원 김홍도가 거기 출신이라 그래서 사실 제가 듣기로는 단원이 거기 출신이라는 확실한 근거도 없다고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원구로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뭐예요? 자기에 대한 것들을 분명하게 색채를 갖기 위한 것들이잖아요. 천안에 가면은 이봉주 대로가라고 있어요. 이봉주 대로 누군지, 이봉주가 누군지 아시죠? 마라톤 선수죠. 네. 유명한. 그 유명한 마라톤 선수의 이름을 따서 도로 명칭을 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 보면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우리 하남 같은 경우에 그 역사성을 가진 도로명 없앴잖아요. 어떤 게 있었죠? 과거에 현민로 있었죠. 네. 그리고 그렇죠. 현민로. 온조로 있었죠. 온조로도 있었죠. 그거 지금 있나 한번 찾아보세요. 맞아요. 다 없어졌네요. 없어졌잖아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고 어떻게 발굴을 하고 또 발굴된 거는 어떻게 지키면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우리 그 지역에서 해야 될 일들이고,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구조물, 교량명, 도로명 이런 거를 지을 때는 심사숙고해서 명칭을 붙여야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유니온 타워, 유니온 파크 공론화 시작했다 그러는데 이거 바꿔야죠. 그럼 유니온 타워나 파크를 그 명칭을 바꾼다면 어떤 명칭으로 바꾸실 생각, 제안을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제 생각으로는 그 전에 이 타워에 대한 공모를 했을 때 어떤 분이 도비 타워를 제안했다는 얘기가 타워.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공감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유니온 타워가 있는 그 부분이 그 조선시대 지도를 보면은 그 강이 지금 한강이잖아요. 네. 한강인데 조선시대 지도를 보면은 도미강 이렇게 돼 있고요. 또 거기에서 멀지 않은 곳에 그 팔당댐으로 가기 전에 도미나루라는 도미원이라는 그 나루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역사적 기록으로 다 남아 있고 그렇게 보고, 또 더 나가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도미 부인에 대한 설화가 있잖아요. 네. 도미설화. 네. 그 도미설화에 대한 내용도 거기에서 삼국전에서 도미 부인이 그 배를 타고
떠났다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것들을 도미 타워로 이렇게 해서 그곳을 역사 문화화 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원장님 말씀하신다면 그럼 제2팔당대교도 조만간에 다시 이제 그 건설이 될 예정인데 그러면 제2팔당대교도 결국은 도미와 관련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도미나루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명칭이 좀 바뀌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래서 저기 그렇죠? 뭐야 그 도미 그 지금 유니언 타워도 네. 그렇지만은 앞으로 제2팔당대교 같은 경우에도 제 생각으로는 도미대교로 했으면 도미대교로. 네,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도미대교로 해서 그 도미 설화에 대한 것들을 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그 도미대교라는 곳이 도미 부인이 에 대한 그 설화들을 우리가 시민들이 알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지 않겠나. 아유, 앞으로 할 일이 엄청 많으십니다. 예, 그럼 이제 뭐 끝으로 이제 하남의 이제 문화를 이끌어가는 문화원장으로서 이제 새로 이제 지금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분들 미사강변도시나 위례신도시 그다음에 앞으로 들어올 가밀지구 이런 분들한테 좀 하남은 이런 곳이다 이렇게 한마디 좀 해주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인가, 또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얼마나 가치 있는 곳인가에 대한 것들을 알릴 필요성이 있고 또 그분들이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은 가치 있는 그런 문화도시, 역사 문화도시, 또 내가 살고 싶은 도시, 그리고 품격 있는 도시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도시가 됨으로써 새로 유입되는 그 시민분들이 자긍심을 갖고 자부심을 가짐으로써 내가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애양심을 고취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래도 유병기 원장님을 모시고 하남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자주 모시고 좀 더 깊이 있고 심도 있는 얘기를 좀 많이 듣도록 이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하남TV가 첫 발을 내딛는 순간입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있더라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를 해주시고요. 저희 하남TV 가족 일동은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